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행침법을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우선 오행침법하고 삼오행침법, 이 삼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삼오행침법은 삼 선생님의 이 경험방이 많이 포함된 겁니다. 경험방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삼오행침 이 비방이라고 이제 우리가 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여기에는 이 일반 오행침하고 다 똑같죠. 원래는 다 똑같은데 요 삼오행침 이 책은 원래 이 삼도인침 요결해가지고 이 삼 선생님의 경험방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경험방이라는 게 약간 좀 객관성이 아무래도 결여되니까, 그죠? 그거는 환자에 따라서 경험방은 조금씩 틀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본 교재를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요번 반에서는 이제 보조 프린트로다가 이제 보강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일반 시 중에서는 신침이라고 불리죠, 그죠? 신침이라고, 귀신 신자. 그 정도로다가 이 장부 조절에는 탁월하다. 침이. 왜냐면은 이 오행침은 그 취혈을 전부 오수혈에서 해죠. 오수혈. 정형수경합 오수혈에다가 목화토 금수, 금수 목화토. 오수혈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음경은 목화토 금수, 양경은 금수 목화토. 여기다 이제 정형, 수경합 이래가지고 음경은 목화토금수를 배치를 했고, 양경은 금수 목화토를 배치를 해가지고 세경락, 삼경, 사혈을 취혈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오장육부 기능에 이게 탁월하냐 하면은, 이 오수혈 쪽에, 그러니까 이 오수혈은 전부 주술 이하에 있죠. 주술 이하에. 그러니까 전부 또 예민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락 근무 이제 일반적으로다가 이 정경에서도 이제 오수혈 취혈이 많은데, 이 오수혈에는 자율신경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율신경이. 그러면은 이 자율신경은 뭐냐? 요거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죠, 그죠?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주로 오장육부를 조절하는 신경이죠. 오장육부를. 그렇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오수혈에다가 취혈을 하기 때문에 오장육부 기능 조절에 탁월하다. 그래서 이 오행침법은 이 오장육부의 질병, 여기에는 그냥 반짝반짝하죠. 잘 듣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천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콧물이 쫄쫄쫄쫄쫄쫄 나요. 그리고 기침이 막 나. 그러면은
텐테백 소부 어제 딱 놓으면은 한 5분 있으면 딱 멎어요. 그리고 이제 감기 걸려서도 그냥 막 고열이 날 적에 폐혈증으로 다 놓으면 또 확 다운돼 버리고, 심장 같은 경우에 한 번은 밤 12시쯤 돼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숨이 다 넘어갈 정도로다가 이 심장이 약해진 분이, 제가 일본에 있다가 부산에 잠깐 와 있을 텐데 이제 해양대학교 교수님인데 그 사모님이 그래 심장이 약해셔가지고 밤중에 쫓아오셨더라고요. 아, 여기로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응급실로 가셔야지. 그랬더니 그럼 오셨어요. 그래 급해가지고 심호흡증으로 오니까 한 5분 있으면 싹 이렇게 그 가슴 답답해 그런 게 한 5분 있으면 쫙 풀려요. 심장 같은 것도. 뭐냐, 이 장부 조절이 탁월하니까. 그리고 위장병 같은 경우에 체때든가 이럴 적에도 놓고 있으면은 또 싹 내려가고, 이 생리통 같은 경우에 떼굴떼굴 막 굴르죠. 어떤 사람들은 119죠, 그죠? 여기서 119 불러가지고 막 갈 정도로다가 통증이 심한 분들도 신실증으로다가 딱 놔주면은 그게 그냥 아주 한 2, 3분도 안 돼서 그냥 귀신같이 딱 멎어버려요. 생리통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구안괴사 같은데 보면은 이제 그 중풍으로 맞는 케이스도 있고, 이제 중풍이 아닌, 그러니까 중풍, 이 뇌로다 맞아가지고 중풍과 연결돼서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피곤하고 신경 쓰면은 이제 구안괴사 입이 돌아가니까. 그럴 적에 간실이라든가 심실 놔주고, 위에 입이 돌았으면 위실, 밑에 입이 돌았으면 대장실, 이렇게 딱 놓으면 한 3번 내지 5번 놓으면 싹 돌아와요. 어떤 경우에 꽂아놓고 있으면 돌아가는 게 보일 정도로다가 또 속효가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설사, 양주 같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2급 후중으로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또 가고 싶고, 갔다 오면 또 가고 싶고, 그냥 계속 그런 2급 후중 같은데, 그런데 잘 됐고, 또 방광염 같은 거, 급성 방광염 같은 걸로다가 막 요도가 아프고 그럴 때도 잘 됐죠. 그럴 적에 잘 됐고. 그래서, 이 오행침은 최고 효과가 있는 게 누가 뭐라 그래도 오장육부 질환이에요. 오장육부 질환. 지금 침을 많이 놓으신 분들도 이 정경침에서 헤매고 있는 게, 원납근무 오수열 쓰는 거하고 모열 쓰는 거하고 배수열 쓰는 거 정도는 다 아는데, 이놈의 특정 요열이 이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찾아서 쓰니까 자꾸 까먹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오행침은 우선 이 시치가 간단해요. 뭐냐? 8강변증을 안 하고 4강으로 압축시켜버리죠. 음양, 허실, 이제 나중에 다 나오는데, 음양, 허실, 한열, 표리 8강에서 8강 변증을 안 하고 허실 한열만 딱 합니다. 그리고 침자리도 이제 물론 이제 그 침자리 빼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침자리 빼는 데는 가르쳐 드리기만 하지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왜냐면 다 나와 있어. 자리는 딱 요거를 조금 조그만하게 복사를 해가지고 진료실 같은 데는 침통 밑에다 하나 딱 깔아놓고, 왜냐면 한참 하다가도 어떨 적에 잘 안 놓던 거는 갑자기 한 자리가 탁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입장 많지 하다고. 저도 한 20년 했는데도 어떨 적에는 잘 나가다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걸 딱 이제 그 압축을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침통 밑에다 딱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미국이나 일본에 있었으니까 왕진 나갈 적에는 이제 왕진통이나 호주머니에 딱 하나 넣고 가죠. 그래가지고 딱 하다가 만약에 탁 맥혀버리면은 이제 좀 카닝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자리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오행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사법이 유주보사법이에요. 납지보사도 사용하고 호흡보사도 사용하고 이거 수기법도 사용하는데, 납지보사 요새 시간 맞출 수도 없는 거고, 이 호흡보사하고 이거 주로 이제 유주보사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이게 보혈전에 이제 유주방향 따라서
이제 영수보사를 제일 많이 사용했는데 이놈에게 헷갈리는 게 그놈의 영수 방향이 또 노상 헷갈리. 이걸 이렇게 놔야지 이게 영인지 이렇게 놔야 순지. 예? 12정 경맥에 있어서. 그래서 아주 다 표시도 해놨어요. 이렇게. 표시도 해놨으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침점을 이쪽으로다 쏘라는 얘기구나. 예? 이쪽으로다 내려있는 데는 점을 이쪽으로 쏘라는 거구나. 요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침자리는 다 나와 있고, 유주 방향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침자리 빼는 거는요, 그냥 예를 들어서 헛즉보기 실직사기자 해가지고, 내가 허할 적에 아모모모 아광광간, 아자자자 아광광간 그 공식이 있는데, 그거 빼는 건 귀신이요. 침자리 빼는 건 귀신인데, 침을 놀라라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 이게 이 삼오행침법은 이 변증쌈입니다. 변증쌈. 첫째는 허실 한열루다가 딱 4개만 나눠서 놓기 때문에 진단이 정확해야 돼요. 진단이 정확해야 되고 사진법에 의한 진단, 망진, 문진, 절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고 또 이렇게 딱 듣고 묻고 맥진하고 그래가지고서 이 사진법에 정확해야 됩니다. 사진법에. 사진에 정확해야 돼요. 이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진이에요. 혀를 딱 보고 뭐냐? 자, 가슴이 두근두근 하대. 그러면 이놈의 심허증이냐 심실증이냐? 예? 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는 첫째 뭐를 봐야 되냐면 한열 허실에서 이게 이 허와 실보도 한과 열을 보려면 혀를 봐야 됩니다. 혀를 딱 봐야 이거 열증이구나. 이거 한증이구나. 예? 맥에서도 물론 이 한열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혀는 딱 보면 알아. 이 설질이 이 홍색이 나든가 아니면은 어떤 황 밑에 누런 태가 낀다든가 그건 열증이걸랑.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이 설질 요거를 칼라 복사를 해가지고 요거를 허실 한열로다가 몰아야 돼요. 이거를 다 보고서 두드려 맞추는 것보다 한쪽은 그러니까 정상은 정상, 그 다음에 약간 찬 건 찬 거, 열이 있는 건 열이 있는 거 이쪽으로 분류를 시켜놔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요걸 딱 보고서 요거는 딱 보면 이게 허증이구나, 한증이구나, 열증이구나. 요걸 딱딱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4개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센스 시험 보는 거 아니고 이게 딱 무슨지 이거 굳이 따질 필요 없어요. 딱 봐가지고 이게 열증이냐 한증이냐 그것만 딱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또 허증이냐 실증이냐. 그래서 요령은 이 설진을 이 허실 한열로다가 나눠야 돼요. 그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트에다가 설질 표시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 비슷한 거에다가 딱 표시를 해줘 버리면 되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설진 하여튼 사진을 정확히 해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째 설진이고 두 번째는 맥을 잘 잡아야 돼. 맥진인데 이놈의 몇 개냐면 약 28개 맥이 되잖아요. 그죠? 중의 진단하게 나오는 맥이 부침, 지사, 현활, 기능 해가지고 쭉 28개 맥이 나오는데 솔직히 28개 맥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도사래도. 통상 우리가 잡는 거 몇 개 정도 잡냐 하면은 10개에서 15개 정도밖에 안 써먹어요. 나머지는 골치 아파. 예? 잘 헷갈리고. 근데 제가 한 20년 임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맥을 말이에요. 육조맥을 이 신간신 폐비명 딱 가지고 딱 잡고서 이게 무슨 맥이냐 하려면은요. 솔직히 저도 지금 헷갈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병을 알고 맥을 짚으면 맥이 보여요. 이 맥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병을 알고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보물찾기 하듯이 맥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죽었다 깨도 못 잡아요. 맥을 6조맥으로 맥도 나눠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28개 맥에 현맥 종류, 현이나 현긴맥이나 현활삭이나 이거는 간 쪽이에요. 그죠? 부맥 쪽은 폐 쪽입니다. 그죠? 심장에서 부맥 잡으려고 그러면 잡힙니까, 그게? 요 맥을 딱 나눠야 돼요. 6개로다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맥 잡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 제가 그 전에 미국에서 저거로 할 적에 15년 된 친구를 하이어를 했는데, 채용을 했는데, 한의사를. 도대체 맥을 못 잡는 거야. 나는 열통 터져 죽겠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우태까 하다가,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맥을 분리시켜 놓자. 그러니까 심장맥, 예? 예를 들어서 심장맥은 양맥, 그죠? 심맥, 지맥, 예? 부정맥, 또 활맥, 활삭맥,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면은, 보세요. 지가 약할 때는 약이나 침이나 지가 나올 거고, 그죠? 심장이 열증이나 활이나 활삭이나 나오겠죠. 그죠? 홍이라든가 대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다가. 이래서 맥을 6조 맥이 사실은 28개 맥을 잘 보면은 6조, 그러니까 6개 저걸로다가 파트로 나눌 수 있게끔 해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쪽은 맥, 그건 간 쪽이고, 부맥 쪽은 폐 쪽이고, 응? 침맥 같은 거, 지맥 같은 거 이런 건 주로 신장 쪽이고, 응?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고, 나눌 수가 있어. 그러면은, 나눠버리면은, 그러면 거기서 동글뱅이 치면 돼. 비슷한 걸로다가.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답답하고 그러면은, 야, 이게 허증이냐, 실증이냐, 허증이냐, 실증이냐, 막 헷갈려. 그러면은 심장맥을 딱 잡는 거야. 잡아보니까 이게 양맥인지, 침맥인지, 지맥인지 이놈의 그냥 맥 자체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뛴다. 예? 그럼 그건 허증이죠. 그죠? 그죠? 그 요령을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며칠이면 돼. 예? 심장에서 딱 잡아가지고. 그래도 모르겠어. 그럼 혀를 봐. 예? 혀를. 설질이 홍이냐? 예? 빨갛게, 이 설질이 이렇게, 빨갛게 이게 저거 됐느냐? 아니면은 또 이거 황태가 꼈느냐?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항상 설진하고 맥진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이 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거에 익숙해지셔야 돼. 그래, 이 오행침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진단법하고 사진하고 변증싸움이에요. 진단하고 변증싸움. 제가 옛날에 어느 날 잠을 딱 잤는데 그때 제가 무슨 책을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뭐 그때 향토 명의를 찾아서 뭐 이제 지금도 그런 책이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런 책이 하나 돌은 적이 있어요. 향토 지금도 있죠? 예. 향토 명의를 찾아서인가 뭔가 하는데 거기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초야에 이제 묻혀있는 그 명인들, 침임 잘 쓰는 사람, 뭐 약 잘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인터뷰한 그 기사예요. 근데 거기에서 침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쭉 침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연세가 많이 드셨던 분인가 봐. 그러면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그냥 그 일본 전역을 그 침을 배우기 위해서, 다 순회를 하시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뭐 그냥 유명해 되는 사람 다 쫓아다니고, 뭐, 굴에서 도 닦는다고 굴에도 처박혀 있었고, 뭐 별소리를 다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기자가 이제 찾아가서 그 양반을 인터뷰할 적에는 그 양반이 오행침으로다가 이제 암도 고친다는 그런 이제 어떤 소문이 있어가지고 이제 찾아가신 건데, 근데 그 양반이 그 책에 딱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금강산에 가서 진짜 굴에 들어가서 이놈의 거를 터득을 하려고 도도 닦고 별짓을 다 했는데 침 때문에 팔도강산 일본 열도까지 안 돌아다닌 적이 없는데
하도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그 양반 얘기가 이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장부 조절 쪽에는 그러니까 오행침법이더라 하고 딱 써놓은 게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모양이구나. 그러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2, 3일 됐는데 딱 자다가 잠이 딱 깼는데 3시인가 4시쯤 돼서 딱 깼는데 잠이 어렴풋이 깨있는데 그게 딱 치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이 침대 앞에다가 항상 그 메모지를 준비를 해놔요. 어떨 적에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딱 치는 이 처방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떨 적에 막 한약 생각이 막 안 떠올라. 어떨 적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줄지. 그럴 적 어떨 적에 어떻게 순간적으로 팍 이게 치고 지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럴 적 얼른 메모해 놓죠. 그런데 이분 생각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장부 조절에는. 예? 그래서 제가 팔딱이 나가지고 아우 내가 이걸 왜 못 깨달았었나, 내가 이걸 왜 그랬었나 하면서 그때 딱 깨달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계속 오행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때 이게 탄력이 붙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환자를 좀 많이 봤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부 조절에는 하여튼 굉장한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배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왜냐, 이게 맥진하고 설진하고 맥진하고 장부변증, 말이 장부변증이지만 여기 그 뒤에 교수 요목이라는 쓴 것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4번부터 설진, 맥진 등 진단학서부터 4번, 5번, 5번 설진, 맥진 진단학 나가죠. 6번 기혈진액정이라고 썼는데 사실 이게 기혈진액 이게 변증이죠. 그 다음에 5장 심폐비 이거 장부변증이죠. 그 다음에 경락변증이죠. 경락변증 하면서 거기에 허실한혈 장부변증 해야 되니까 4번서부터 15번까지가 전부 변증이에요.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변증하고 침 놓고, 변증하고 침 놓고, 진단하고 침 놓고, 변증하고 침 놓고.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침자리 나와 있는 거야. 침자리는. 이거 빼느라고 시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허실한혈을 정확히 맞아 떨어뜨리느냐? 어떻게 하면 요새 전부 병명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유경이다 그러면은 유경이 지금 이게 실증이냐 허증이냐? 이거를 다시 사강변증으로 다 바꿔가지고서 바꿔야 되니까 우리는 침을 놓으려면은 허실한혈로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 변증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행히 제가 이렇게 뵈니까 조금 안 된 소리지만 조금 다행이세요. 왜냐하면은 이 변증을 오행침을 놓으려면은 솔직히 한의대 수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강행을 해야 돼. 변증하고 진단에 대해서는. 딴 건 할 게 없어.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15번, 16번, 17번 이거는 전부 임상방입니다. 임상방. 그러니까 쭉 임상으로 되어 있는 임상종합. 이거는 정확히 진단과 변증에 의해서 이루어진 저거지, 뭐 어떤 객관적인 어떤 임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학문적으로 뒷받침되는 이거. 그리고 22, 23, 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비방 나오는 거,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결국은 여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전부 변증 공부예요. 변증 공부, 진단 공부.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거 진단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혀 전부 다 보고, 맥 서로 돌아가면서 잡아보고, 솔직히 설진 같은 건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해보면 대박 터득해요. 맥도 지금 허실, 한혈 4개 맥으로다가 분류시켜가지고서 잡으면 맥 잡는 것도 금방 터득이 돼요. 그거를 자꾸 이게 유맥이냐, 침맥이냐, 지맥이냐, 이걸 따지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맥을 잡아가지고서 이 사람 병을 알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요, 10년 걸려도 못 잡아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 병명을, 문진이 뭡니까? 첫째, 이 사진법이, 첫째 딱 보고, 이 사람의 이게 얼굴 색깔이 뻘겋다. 심장이 열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죠? 아니면 목구멍에 가랑가랑 한다. 어랍쇼. 기관지 쪽이나 폐 쪽이 뭐가 안 좋은 모양이구나. 예? 눈치로 딱 아는 거죠. 그죠? 그러고 어디가 아프냐? 분명히 그 사람한테 어디가 아프냐? 주증을 물어야 돼요. 주증을 물어야 돼요. 왜냐? 내가 그냥 알아내려고 하다가 한 2번 틀려놓으면은 이거 완전히 스팀 아웃이야. 김새서 그 양반도 에이 꽁무니 뺄 생각 먼저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오시면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를 꼭 물어요. 그러면 쫙 나와. 그럼 다 적어놓고 제일 아픈데, 2번째 아픈데, 3번째 아픈데, 예? 그거를 딱 체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진이나 맥진이나 이거 진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병의 원인을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치료에 시치로 들어가고 그 사람한테도 당신 병은 이러한 원인으로다가 지금 아프다.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가지고서 약은 어떻게 쓰고 침은 어떻게 쓰고 교정은 어떻게 하고 이거를 가르쳐주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딱 손 내밀고서 물론 그런 분도 어쩌다가 있지만 예?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딱 오면 어떻게 오셨냐?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 제일 아픈 데가 어디 있느냐? 병원에 가보세요. 그죠? 병원에 가면은 어디 아픈가 우리가 알아맞추게 했고, 그냥 이제 EKG서부터 그냥 엑스레이서부터 다 찍어댑니까? 어떻게 왔느냐? 어디가 아프냐? 예? 왜냐? 본인 자신이 제일 잘 알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확실히 알아듣고 우리는 그거를 해명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병인이 뭐냐? 그죠? 그거를 찾고, 예? 그 병을 진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치료 쪽으로, 시치 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 맥 잡아가지고서 병하려고, 그건 연속극에서나 하는 얘기지. 그건 아주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또 굉장히 이게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물으시면은,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사진법에서 설진하고 맥진을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별로 어렵지가 않다는 거. 요거는 제가, 몇 번 경험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 한의원에 저걸 적에는 아예 이렇게 다 걷다가 풍한, 풍열 그냥 사그리 다 그냥 적어놨어요. 진맥을 쫙 적어놔가지고 똥글뱅이 쳐라. 똥글뱅이. 헷갈리게 그냥 쓰지 말고. 예? 그러니까 쉽죠. 왜냐? 한 군데서 틀려도 설진 보고 맥 보고 주증 보고 그러면 이게 요거 얘가 잘못했구나. 이게 딱 보여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면은 이제 그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진하고 맥진은 분류해서 공부를 하면 쉽다. 그러니까 여기에 겁먹지 마시라. 예? 이놈의 맥진 공부하려고 우리도 중국놈한테 그냥 이거 개인지도 만들라고 갖다 대고 이게 무슨 맥이냐 무슨 맥이냐 이놈도 틀리고 저놈도 틀리고 예? 많이 했는데 맥진에 대해서는 너무 왜냐 우리가 어차피 28개 맥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많이 쓰는 거 한 10개 맥 거기에서 허실 한열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맥을 딱 구분해서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변증 공부는 조금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 교수님이 쓰셨는데 이제 이거는 이 사모행침 비방으로다 이제 그 요결을 다시 적어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현대적인 진단법이나 현대적인 어떤 그런 변증은 조금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프린트물로 보강을 해가지고 달달달달달 이제 공부를 하시게끔 할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잘 되는 게 뭐냐? 오장육부 질환이다. 사모행침에. 그럼 두 번째 잘 되는 거는 뭐냐? 제일 잘 되는 게 있고 두 번째 잘 되는 게 있고 제일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제일 안 되는 건 뭐냐? 거꾸로 해도 할 것 같으면은 교통사고 있죠? 교통사고. 오행침이 오수열을 이용해가지고 자율신경을 많이 자극을 시켜가지고 오장육부 질환을 낳는 거기 때문에 오장육부 질환에 가장 탁월한 효과를 발생을 하고 두 번째는 오장육부로 인한 반사통증. 여기에는 강해요. 이 반사통증에.
근데 뭐가 제일 약했냐 하면은 오장육부 질환과 관계없는 통증이 있죠. 예? 이거에는 이건 별 볼 일 없어요, 이게. 이거에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교수님이 아니 어깨 아픈데 그럼 오행침이 드냐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보세요. 교통사고 났어. 허리를 들이받아가지고서 지금 이 4번, 5번 척추가 튀면서 좌골신경통이 걸렸는데 이거는 물리적인 충격이죠, 그죠? 예. 여기에 오행침 백날 방광실증으로 꽂으면은 효과는 조금은 있는데 이게 납니까? 안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럴 적에는 그냥 우리 여기서 배운 대로 옆으로 누워가지고 어제 요한씨 맞듯이 환도에다 장치 꽂아가지고 그냥 다리가 벌렁벌렁 할 정도로다 강자극을 주고 팔로에 침 놓고 승부문 위중 승근 승산 빼버려야 돼. 그것도 이 채침은 신경을 자극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깊이에 따라서 이 치수가 다 틀려지잖아요. 그죠? 깊이 쓸 때는 장치 꽂고 조금 쓸 때는 뭐 1치짜리 쓰고 2치짜리 쓸 때는 2치짜리 쓰고 그래야 된다니까. 또 두 번째로다가 삐끗에다 삐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발목에 접질렸네. 물론 간실증을 놔준다든가 뭐 담경 쪽이니까 담실증을 놔준다든가 그러면 조금 통증은 좀 풀려요. 그러나 그게 낫는 겁니까? 그때는 별 볼 일 없이 부항하고 막 구침 나야 돼. 이런 경우에 또 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오장육부 질환도 없는데 공사장 같은 데서 아니면 이거 무거운 걸 많이 들어가지고 근육이 굳어지면서 이 근육 속에 분포되어 있는 모세혈관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피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오는 통증. 그런 경우에는 오행침이 전혀 맥을 못 줍니다. 이런 거는. 왜냐 이건 장부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럴 적에는 역시 뭐냐 하면은 채침을 놔야죠. 그죠? 채침 놓고 구두침 걸고 오행침이 잘 되는 거는 오장육부 질환이고 두 번째 잘 되는 거는 오장육부 반사로 인한 통증. 근데 제일 안 되는 거는 교통사고, 삔데, 또 뭐 일 많이 해서 팔 아픈데, 이런 데는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예 침 꺼내가지고 댐비지도 마셔. 망신만 당하니까, 이런 쪽에는. 근데, 자, 보세요. 손님이, 제가 요번에 미국에서 저걸 하는데,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걸 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막 빠그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통증센터에 가서 이제 그 주사 맞고 왔대. 근데, 딱 보니까, 이쪽 견우 있는 쪽으로다가 여기가 아파가지고 이게 손을 이렇게 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천추 있는 데를 딱 맞으니까 그냥 빡 굳어 있어요. 변비를 뭐 열흘째 못 보나 이런데. 예? 그러니까 이건 완전 대장실증이죠. 그죠? 변비 못 보니까 그냥 견우 있는 데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뭐 통증센터에서 뭐 견우 아프다면 팔 아픈 거를 대장 때문에 그런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대장실증이구나. 변비를 열흘씩 못 봤으니까. 맥 딱 잡으니까 실증맥으로 나오고 천추 딱 잡으니까 소리를 내요. 딱 굳어있는 게. 대장실증으로 딱 놓으니까 금방 그 자리에서 한 3분의 1 정도 풀려요. 그래서 오장육부의 이 어떤 그 반사 통증으로 오는 데는 놓으면은 그 자리에서 대체적으로 3분의 1은 풀립니다. 통증이. 그 정도로 속효해요. 근데 불황하게도 3분의 1 풀려가지고 다 나냐? 나머지는 다시 또 채침으로다가 끝매무리를 해줘야 돼. 끝매무리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같이 나버려요. 이게 오장육부 반사 통증으로 올 적에.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막 이게 취해가지고 끄끄거리고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위실증으로 딱 놔주고, 그죠? 잡아가지고 혀 보고 맥 딱 잡아가지고 이쪽에서 이쪽 귀 쪽에서 혀날 쪽으로 다 이게 지금 간 쪽에서 이게 넘어오는구나 딱 맥에 잡히면은 그러면은 위실증으로 딱 놔주고 공손 놓고 내관 놓고 중환 놓고 이거 양쪽 천추 놓고 중환 상환 놓고 전체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한 30분만 있으면 예수 오케이 쫙 풀려버리는 거예요. 또 확실히 빨리 풀려버리죠. 예.
그래서 이 통증도 이 어떤 반사로 오는 통증에는 일단 그쪽에서 못 나오게 차단을 시켜버릴 수가 있으니까 장부 조절을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하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교통사고 같은 거 뭐 이거 많이 써서 그런 거 이런 거 뭐 삔데 같은 거 이런 데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데는 아예 안 갖고 다니시는 게 나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오행침을 그리고 또 몇 개가 있어요. 염자 같은데 저번에도 제가 딴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급성 염자 같은 거 돼가지고서 꼼짝 못할 적에 그럴 적에 방광실증으로다가 놔주면은요 그 자리에서 싹 올라가요. 그러니까 염자가 심해가지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냥 반 안고 와가지고서 다이에도 못 올라갈 적에 그거를 제가 저때 두 혈로 줄이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두 혈로 줄이는 걸 까먹으면 방광실증으로 다 놔버려도 그대로 풀려버려요. 그리고 그런 건 아주 귀신같이 잘 풀려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골프를 친다든가 테니스를 친다든가 삐끗해가지고 근육이 삐끗했는데 이제 방광경이 아니고 다른데 근육이 꼼짝 못할 적에 그럴 적에 그게 여간해서 안 풀립니다. 병원에 다니고 근육 주사를 맞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목에 딱 해고서부터 목을 못 들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병원에 가도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럴 적에 이 근육에 이상이 있는 거는 간과 연관이 되니까 간실증으로다가 놓으면은 귀신같이 풀리는 적가 많아요. 하여튼 놓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놔놓고도. 근데 안 되는 거는 이 점은 이게 안 되는 거는 아예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쪽은 그리고 우리 이제 이 교수님이 날마다 욕하시는 것도 이쪽이에요. 왜냐면은 사실 이 오행침을 돌리려면은 이게 진단이라든가 변증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죠? 진단과 변증 공부가 약한 상태에서는 이거 배워봐야, 이거 한번 훑고 나가야, 그렇구나 하고, 끄떡끄떡 하고는 나중에 이게 침을 못 놔요. 왜냐?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오행침이라는 게, 이게 몇 번 들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막말로다가 정말 경락 조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3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설진법, 그러니까 사진법 중에서도 설진법, 그리고 맥진법, 그 다음에 장부변증, 요거는 거의 한의대 수준으로다가 딸딸 하셔야 된다 이거죠. 또 그렇게 제가 수업을 할 거고,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좌골신경통 같은 경우에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좌골신경통 같은 경우에죠,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런 어떤 교통사고 같은 걸 다쳐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서 오는 이 좌골신경통 같은 거는 백날 오행침 찔러야 안 되고, 그런 건 안 되는데, 저번에 제가 미국에서 진료를 하는데, 좌골신경통 환자가 왔는데, 6개월을 다른 데를 다녔대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그래, 이제 딱 진단을 하니까, 좌골신경통은 좌골신경통인데, 이게 허증이에요. 허증. 어떻게 허증인 줄 아느냐? 방광 쪽을 체크하니까 우선 좌골신경통이 방광경 아닙니까? 그죠? 방광경이니까 일단 방광을 체크를 해야죠. 물어보니까 하루 저녁에 소변을 보통 6번, 7번 나간대. 아예 잠을 못 잘 정도로다가 이게 나간대요. 방광 기능이 약해가지고. 그러니 그놈의 허리가 안 나가면 이상하죠. 그죠? 허리가 이게 삐뚤어지면서 차료 아닙니까? 차방포. 판료에서. 그죠? 그쪽에서 삐뚤어지면서 좌골신경이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좌골신경이 오면서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걷질 제대로 못하겠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거 방광 허증이구나. 딱 감 잡아가지고서 딱 방광 허증으로 놓으니까 한 10분 있다가 걸어보세요. 그러니까 내려오더니 선생님 힘 들어가네요. 대박.
왜냐? 허증이 있었으니까. 그건 제대로 맞춘 거죠. 그래서, 뭐랄까, 어떤 경락과 연결된, 그 오장육과 연결된 그런 반사 통증은 그것도 또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놔놓고도 놀랄 때가 많은데, 이제 안 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쪽으로는 안 된다. 예? 이런 쪽으로는 안 되니까, 거기까지 다 된다면 뭐 다 이것만 논다고 덤벼들겠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 초짜들이 놓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취급하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걸라. 그리고 이제 고수가 되면은 오장육부 쪽으로 넘어가죠. 그죠? 오장육부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오행침에 좋은 게 뭐냐면은 진단과 이 장부 변증에 의해서 침을 놓기 때문에 약 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게 아주 편해요. 왜냐? 병증이 아사무사할 적에는요, 일단 침으로다가 나와가지고 거꾸로 침 진단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 양반이 심허증이다. 심계, 가슴이 두근두근 오면서 답답하면서 불안하면서 초조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담홍, 잠도 꿈만 많고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영치까지 다 걸린 것 같으면서 이거 완전 심허증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심허증 같은데 그런데 가끔 뒷골을 때리면서 열이 올라간다 이거야. 그럼 이놈의 심실증인지 심허증인지 이게 헷갈린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딱 변증으로는 심계, 정충, 불면, 담홍 이제 이거 쭉 나가는데 이건 딱 심허증인데 맥을 보면은 맥도 또 아사무사하고 또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상처 쪽으로 보면은 가끔 뒷골을 때리면서 열이 올라간다 이거야. 야, 이놈 뭐 허증으로 봐야 되나 실증으로 봐야 되나. 그럴 적에는 딱 침을 놔버려요. 허증으로다가. 그러면 가슴이 편안해지면서 두근거리는 게 가라앉고 답답한 게 쫙 풀린다. 허증이죠. 그죠? 그래서 헷갈릴 적에는 침으로다가 꽂고 한 3, 4분만 있으면 되니까 침으로다가 딱 일단 꽂고서 진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편안해지면 많이 좋아진다고. 그럼 이거 심허증이구나. 그러면 약 먹는 거는 공짜죠. 그죠? 심허증 쪽으로 약을 쓰면 되니까. 이래서 오행침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항 같은 경우에는 꼭 부항을 또 써야 될 때가 많은데 어떤 허증 실증 같은 걸 따를 필요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 쓰는데 굉장히 그런 부항을 잘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 쓰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오행침에 숙달이 되시면은 허실 한열 이게 변증 시치를 정확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 쓰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또 이 약을 못 쓰시는 분들은 이 오장육부 질환을 오장육부를 다스려 줘야 되는데 예? 이거를 뭘로다가 다스려 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오행침법을 아시게 되면은 오장육부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또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배우신 분은 배우신 대로 한약 쓰시는 분들은 한약 쓰시는 대로 편하고 또 안 배우신 분들은 뭔가 장부 쪽에서 오는 통증이라든가 장부 질환은 그 장부를 조절해줘서 해줘야 되는 어떤 그 능력이 필요하죠. 그죠?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안 되는 거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무릎 통증은 안 돼요. 무릎 통증 같은 거. 그러니까 교통사고, 무릎 통증, 일 많이 해서 이런 통증은 안 돼. 무릎은 오행침 백날 갖다 돌려도 안 돼요. 왜냐? 무릎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혈이니까, 그죠? 무릎 통증 같은 경우는 세 가지죠. 퇴행성이냐? 아니면은 어혈성이냐? 아니면은 류마티스 쪽이냐? 아니면은 척추변이냐?
요거 네 가지인데, 슬관절통은 요게 어디도 해당이 안 돼. 간 허증으로다 낮으면 퇴행성이 조금은 낮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내 오행침 나가지고서 퇴행성, 이거 무릎 고쳤다는 사람은 아직 고질 못했어요. 예? 요건 안 됩니다. 그리고 어혈성, 위에 이렇게 상체가 비만해가지고서 무릎에 눌릴 경우에 하중을 많이 받는다든가 일을 많이 한다든가 그러면 무릎에 이게 과다 체중이 실리게 되고 무릎을 또 무리하게 되니까 무릎에 조인트 부분에 이쪽에 어혈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역시 이거 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적에는 침 놓고 뜸 뜨고 부항하고 이래야 되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일 경우에 이것도 역시 안 되고 멀쩡한 사람이 한 30, 35세 40세 일도 안 하고 뚱뚱하지도 않고 나이도 안 먹어서 퇴행성도 아닐 텐데 다리가 아프다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주로 척추변이에요. 척추 L4번, 5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면서 생각을 한 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오행침만 가리킬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오는 디스크, 좌골신경통 안 되는 거 그죠? 무릎 통증 수관연령 세 번째 어떤 그 과로라든가 이런 걸로다가 오는 그 신경통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무릎 같은 경우에 우리 저 교정 배우신 분들은 알으실 텐데 앉았다 못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딱 앉았다가 일어나려면은 무릎이 이게 쓰질 못해. 그래가지고서 그냥 하도 그냥 손을 넣었다 이렇게 그냥 대고 있어가지고 대고 있나가지고 나중에 무릎 꽂히고 나면 어깨가 아파서 이제 또 쩔쩔 매는 분들이 많은데 앉았다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뭐 오행침 아니라 오행침 할아버지를 갖다 대도 안 되죠. 그럴 때는 유중에서 부항을 떠야 돼요. 그런 거는 유중에서 부항 안 뜨면 죽었다 깨도 앉았다가 못 일어나요. 그런 경우에 또 부항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통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히 얘기를 하고 되는 거는 된다고 얘기를 하고 중간쯤 되는 거는 중간쯤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 그래서 교수 연목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수업 목표에 일명 신침이라고 불리는 오행침은 진단과 변증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진단과 변증과의 싸움이다. 오행침을 활용하기 위해 기본적인 설진, 맥진을 포함한 사진법, 그 다음에 오행학설, 경락변증, 장부변증 등을 집중적으로 강의하며 임상경험밤을 지도하여 오행침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목표는 그렇고 이 강의 내용을 보시면은 오행침과 사암오행침의 차이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험방이 추가된 거고 오행침은 순수히 정형 유경화 그러니까 오수열에다가 금수 목화토 목화토 금수를 배당시켜 가지고서 사진과 변증에 의해서 시치하는 침법이 오행침법이다. 두 번째니까 오늘은 요 오행학설하고 변증 시치까지 나가고 두 번째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수요일이 되겠죠, 그죠? 수요일 날은 일단 허실 한열 침자리 뽑는 거 요거 오행침자리 뽑는 거 그래도 오행침 오시면서 뽑는 요령은 아셔야 되니까 아무리 여기 다 나와 있어도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행침에서 주로 쓰이는 영수보사 납지보사는 이거는 뭐 이거 시간에 따라서 자축이 뭐 진사오미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크게 뭐 이게 쓰이는 게 아니니까 시간을 맞출 수도 없잖아요, 그죠? 낮에 치료했는데 이거 뭐 밤중에 이거 그 시간 맞추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 별로 안 씁니다. 그 다음에 호흡보사라든가 이 보사 요령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 네 번째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진, 맥진, 이제 진단 쪽으로 이제 계속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도 설진, 맥진, 그리고 여섯 번째 기혈진액 정인데 이것도 기혈진액 변증. 그 다음에 일곱 번째 5장 6부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그 5장 6부에 요것도 변증 공부가 되겠죠. 이론 공부가. 심실증에는 어떠며 심허증이면 어떠며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폐허증에는 어떻고 폐실증에는 어떻고 이제 쭉 5장 6부에 대한 공부가 나가고 이제 10번째도 보면은 오행 상습 상극 관계와 경락 변증 이렇게 해놓고 자칫 나왔는데 요것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락 변증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락 변증 그리고 16번째부터는 이제 임상예, 중풍, 그 다음에 풍한서습 조화, 육기로 오는 거, 그 다음에 토혈, 토하는 거, 누혈, 코피, 변혈, 담음, 식상, 관리, 탄산, 설사 이게 있는데 이게 물론 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쭉 그 오행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다가 그거를 제가 정확한 거 아주 좋은 것들만 발췌해 가지고서 같이 공부를 하기로 하겠고 그래 쭉 넘어가는 겁니다. 요통, 좌골, 신경통 뭐 쭉 전부 다 나가는 거예요. 통증이나 통증은. 그 다음에 치염례 22, 23, 24 요 세 번은 삼 선생님의 비방 쪽에서 잘 듣는 거 그거를 발췌해 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이래서 이론과 실기를 같이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침이 지금 두 가지로다가 나가요. 오행침이 시중에 보면은 이 오행침이 정확히 진단이라든가 이거는 원래 오행침은 철저히 진단과 변증에 의해서 시술해야 되는데 진단이 딸리고 변증이 딸리니까 뭐냐면은 전부 비방을 찾는 거예요. 비방을. 뭐냐 정석대로다가 하려니까 실력이 딸리고 그러니까 빠지는 거는 전부 다 이쪽 비방 쪽으로다가 지금 이게 3오행침 비방이 여러 군데서 강의가 되는데 이 원전하고 다 틀리다 이거야. 자꾸만 틀리게 나간다 이거야 이게. 예, 다른 데로 빠진다 이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진단하고 변증을 이걸 정확히 공부를 해가지고서 원리 원칙대로 진단 딱 나오잖아요. 침자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진단하고 변증이 약하니까 이거 자신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는 자꾸 비방 쪽으로 빠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학문이 아니죠. 예. 자꾸 변방 쪽으로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쪽이시죠. 그러고 또 근데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비방 쪽으로 빠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오행침이 이게 별게 아니에요. 응? 진단을 하고 변증하고만 정확히 하면은 주증하고 세 개만 그러니까 설진, 맥진, 주증만 딱 맞아 들어가면 이건 저건데 이게 사실 어렵걸랑. 이게 어려워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 나가는 거 보면 아시지만 어쨌든 제가 이래 눈을 보면 아는데 저도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점쟁이 비슷하게 돼가지고 딱 보면 이래 보는데 다행히 여기에는 충분히 다 따라오실 수 있는 눈동자들이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거 배울 필요가 없어. 배워도 제대로 못하면 자꾸 비방적으로 나가. 이걸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이 오행침이 신침이라고 불릴 정도로다가 이게 이 장부 조절에 있어서 탁월한 어떤 뭐가 있지만 이걸 제대로 운영도를 못하는 거예요. 활용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비방적으로만 흐르고 있고 이놈의 원전하고 자꾸 틀려져 나가니까 여기서 한 군데 추가되고 저기서 한 군데 추가되고 자꾸 이래가지고서 하니까
그리고 이게 비방이라는 건, 경험방이라는 거는 어떤 이 객관성이 없잖아요. 그죠? 환자가 틀리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요거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톡 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신경통 있잖아요. 신경통. 여러분들이 오행침을 놓으셔도 이 오행침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잘 듣는 거는 장부 반사로 인한 통증이에요. 장부 반사로 인한 통증 놓으면 그 자리에서 10개 모는 70% 내지 80%는요 그 자리에서 반짝하고 나요. 그 자리에서 환자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다가 깜짝 놀랄 정도로가 나요. 그러나 그렇게 한두 번 났다고 이 통증이 낫느냐?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오행침으로다가 시술을 하면은 환자가 이 시술자를 확 믿게 되죠. 왜냐면 일단 침을 맞아보니까 통증이 한 3분의 1 정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팍 줄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일단 환자가 시술자를 신뢰를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시술자도 요게 지금 당신은 어디 오장육부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통증이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행으로 돌렸는데 편해지시는 걸 느낄 거다. 예? 그러나 이걸로다가 낫는 데는 병이 깊으면 깊은 대로, 오래되면 오래된 대로 어떤 그 시술 횟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계속 오행으로만 시술하는 것보다 때에 따라서는 침하고 구두침으로다가 치고 들어가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 이쪽에서 오는 거 막아주면서 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경통에 있어서 침하고 뜸이 탁월한 효과를 난다는 거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전혀 이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귀 뒤로다가 자꾸 아픈 거. 여기 귀 있는데 이 뒤로다가 아픈 거 있죠. 귀 뒤로다가 아픈 거. 이 귀 뒤로다가 자꾸 여기가 통증 온단 말이에요. 일로다가. 예?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죠. 그쪽에서도 올 수도 있고, 3초 실증에서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러나 통열증에서도 많이 옵니다. 예. 감기 자주 걸리는 사람이 귀 뒤에 많이 아파요. 예? 뭐냐? 폐열증이죠. 예? 풍사가 들어가가지고 잠복해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신경을 쓴다든가 그러면은 열증으로 바뀌면서 이쪽으로다가 귀 뒤로다 통증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는 딱 맥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감기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걸 딱 해가지고 놓으면 싹 가라앉죠. 또 목이 아프다. 목 디스크 같은 거. 목 디스크가 가장 목 디스크 다발 부위가 몇 번이냐면은 경추 3번하고 경추 6번, 7번인데 C3, C6번, 7번. 이 C3는 주로 심장하고 연관이 많아요. 예. 왜냐? 경추 상부에서 오장육부 쪽에 심장이나 이쪽에 교감신경 들어가는 게 경추 상부에서 들어가죠. 그죠? 2번, 3번 이쪽에서 교감신경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심비항진이 된다든가 심장에 열증이 있다든가 그러면 거꾸로 타와가지고서 경추 3번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추 3번 후발제 있는 데가 튀면서 열이 오르면서 풍짓는데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심장을 잡지 않고 해주면 또 재발됩니다. 교통사고로다가 일어나는 통증은 디스크는 그거는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수술해주면 나. 그러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서 목 디스크 같은 게 걸리면은 심장 쪽을 억누로 잡아주지 못하면은 계속 티나오죠. 교정도 해면은 또 티나고, 해면 또 티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 약 쓸 수 있으면은 심장을 사해는 사망사심탕이라든가 뭐 막 그쪽으로다가 까면서, 예? 심장을 가라앉히든가. 약 쓸 자신이 없으면 심실증이라도 잡아야죠. 그죠? 예?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또 티나오는데. 예?
그런 데든가. 6번, 7번 있는데, 여기는 주로 뭐냐면요, 폐대장 질환이 많아요. 경추 6번, 7번 디스크 환자 볼 것 같아요. 주로 사상 체질로다가 태음 체질들, 또 이렇게 역삼각형, 이런 분들은 태음 쪽은 폐기능이 약해져. 그죠? 폐기능이 약하면은 표리경인 대장경에는 변비가 있다든가 이렇고. 이러면은 6번, 7번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번에 환자를 보는데, 아까는 대장 쪽으로다가 이 견우 쪽을 못 쓰는 분이 있었지만, 한 분이 여기 혹이 이만하게 붙어버린 거예요. 무록이. 그래가지고, 여기 이만하게 붙었는데, 와, 이게 분명히 신경으로 볼 적에 이게 경추 7번. 그러니까, 경추 7번을 교정을 해야 되는데, 무록이 이만하게 들어붙어 있는 거야. 그 신경이 눌리니까 계속 어깨가 아프죠. 그러니 여기 이만한 혹이 붙었으니 교정빨도 안 맥히고 트랙션 시켜 앉아서 트랙션 시켜도 안 되고 눕혀서 집어넣어도 안 되고 이만한 혹이 붙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만하게 붙어버렸어요. 교정이 안 되죠. 신경이 꽉 디스크 증세가 있으면서 눌리니까 그냥 아주 팔이 작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무록인데 이만하게 붙었는데 이때는 볼 거 없다. 교수님 시키는 대로 그냥 3치짜리 푹 꽂아놓고서 구두집 뜯는 거예요. 3번 뜨니까 싹 없어져 버리.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담음이 정체돼가지고 무록 쪽으로다가 여기에 이렇게 이제 붙는 사람이 있어요. 뚱뚱한 사람이 되면서 이 수습이 안 되는 사람으로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두치짜리 가지고서 누르고서 구두심 뜬 거죠. 3번 뜨니까 싹 없어져 버려. 예.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저는 오행침을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저도 지금 오행침에 이거를 임상에 노상 써먹고 그러지만, 또 하나는 이 침법. 이건 정말 보통 정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백날 오행으로 돌리면 안 되죠, 이거는요. 그죠? 그런 건 안 됩니다.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삼오행침이 전부가 다 아니고 요거를 잘 믹스업을 시키라 이거예요. 잘 이 일반 체침과 오행침 놀 쪽에 있잖아요. 기경팔맥하고 같이 놔보세요. 기똥차게 잘 들어요 또. 예. 원래 공손내관 열결주에 같이 놓는 거예요. 예. 같이 놓는 거예요. 같이 놔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풍지. 이거는 주로 심화증이죠. 그죠? 막 풍지, 혈압이 쫙쫙쫙쫙쫙 오르면서 뒷골이 막 계속 땡기고 그런 사람들,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거는 심실 아니면 심포실 아닙니까? 그죠? 막 어지러울 정도로 뒷골이 막 땡길 적에는. 예? 그때는 혀 볼 것도 없어. 봐봐요. 그냥 시뻘건 게 그냥 확 밑에가 쫙 깔렸을 테니까. 그래서 혀 딱 보고서, 이건 심실증이다. 아니면 심포실증이든가. 그렇게 두 개 딱 놔버리면요.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쫙 가라앉아요. 네. 그러면은 환자가 시술자를 믿잖아요. 그죠? 그러고 여기에서 풍지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풍지에서 부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똑같은 병을 치료를 해더라도 풍지에 후두통이 있어가지고 풍지가 왔다. 알았다. 부항으로다 냈다 빼버리면은 그냥 뭐 부항 빼서 시원한 줄 알지. 또 사실 부항 빼서 시원한 거고. 예?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믿음성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어떤 이 심장에 스트레스 어떤 게 쌓여가지고서 오는 그거는 심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주지 않으면은 부항해봐야 또 아프죠. 그죠? 어혈이 또 생기니까. 그죠? 예. 또 치고 올라가니까 또 생기는 게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쪽 심장 쪽을 조절을 해주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7번은 주로, 요거는 폐나 대장 쪽이 주로 많아요. 6번, 7번 쪽은. 이제 이 원칙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나가야 되고, 이제 음악오약 학설부터 나가가지고, 아까 그 교수 요매 진도대로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교재는 사암오행침 비방이에요. 여기에서 요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프린트로다가 나갈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중요한 어떤 뭐가 있다라면은 책 같은 게 있으면 제가 그때 소개를 해드리든가 그럴 테니까 일단은 요 책 하나 준비해 주시고 요 오늘 갖고 내드린 프린트는 다음 시간에 꼭 갖고 오세요. 여기서 이제 음악학교에서부터 바로 나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